안녕하세요. 3학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권병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조성익 교수님 강의에 이어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버티컬 캠퍼스는 도시에 지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경우에 오피스가 물론 메인 프로그램이더라도 결국은 상업시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계획되는 도시 복합 건물이 되는데요. Urban Mixed Use Architectur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도심 복합 건물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세 가지 레퍼런스를 보면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피컬한 도심 복합 건물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상업시설이 가로변 저층에 배치됩니다. 보통 이걸 포디움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건물의 주요 시설인 오피스나 주거 혹은 호텔이 계획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주변에서 많이 보는 형식인데 이런 경우에 도심에 지어지는 거대한 시설인 복합 건물의 특징은 주변 컨텍스트와 주로 단절이 되어 변화에 대응을 잘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서 이용자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줍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들의 조합을 보여주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들 사이에 소통이 없는 인터페이스의 부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일단 주요 프로그램들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간과 프로그램을 합쳐서 어, 상당히 솔리드했던 기존의 방식을 좀 더 소프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 테라스라든지 공원, 그린, 에이트리움, 문화시설 등을 이렇게 기존의 솔리드한 프로그램에 합쳐서 메인 프로그램 사이사이를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채워가는 방식은 지금 그 다이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프로그램과 새롭게 소개되는 공간, 프로그램을 해체한 후에 다시 재조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들은 전통적인 솔리드한 방식이 아니라 약간 느슨한 방식으로 서로 만나고 그 사이에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들로 채워져서 그 프로그램들을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공간은 어, 일종의 연결 공간 혹은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민해서 만드는 어,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라든지 존 이런 것들이 연결 공간, 매개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건물 자체의 형태와 디자인도 기존의 것과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디자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획되는 도시 복합 건물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표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간단히 정리해 보면 옆에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한 12가지 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심리적 장벽을 해소를 해야 되고 건물 내외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하고 세 번째는 컨텍스트를 분석한 후에 그 사이트와 커뮤니티와 어떻게 연결할 건지 연결을 해야 하며 네 번째는 건물의 형태와 표피가 도시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건축 디자이너의 어떤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상치 않았던 방식으로 도시가 갖고 있는 정보와 주어진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들로 공간을 채워야 되고 여섯 번째는 공간과 건물의 지속성 그리고 일곱 번째는 24시간 작동하는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시간대로 나눠서 이렇게 이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24시간 작동되는 그런 어, 그 프로젝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얼반 팩토리의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도심에서의 지원 시설로서 작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도시에서 하나의 셀로 인식되어지고
도시의 작동 원리를 고려해서 계획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자연 친화적인 건물로 계획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적 성공이 담보되지 않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상업적 성공이 담보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2가지 규칙 혹은 어떤 도심 복합 건물에서 고려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모두 다 이렇게 뭐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좋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현재 적용되고 또 계획되어지고 있는지를 3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전에 뭐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은 이제 건물들과 이웃들, 즉 도시 커뮤니티에서 세대가 섞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섞이고 또 다양한 경제적 계층이 섞이는 것이 좀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가능한 한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열쇠가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도시 복합 건물을 디자인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은 이제 3가지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발틱 이게 뭐 정확한 뭐 발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MBRDB가 디자인한 발틱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일단은 건물의 외관이 어떻게 도시의 컨텍스트와 대응하면서 디자인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이어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맥시마이즈된 그런 어떤 볼륨에서 부드러운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오래된 건물의 그런 어떤 라인을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테라스를 줘서 빛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3번째 다이어그램처럼 주변 컨텍스트와 공공에게 좀 더 나의 땅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커팅돼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커팅된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이런 큰 건물들이 도시에 지어지게 되면 장벽을 만들죠. 그 장벽 사이 공간, 양쪽 공간, 그 스트리트 사이드와 그 건물 뒤편에 있는 공간들을 이어주는 어떤 동굴과 같은 연결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 컨텍스트의 건물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의 외관이 단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으로 볼 때 답답하지 않는 그런 라인들을 제공하고 앞에서 다이어그램에서 봤듯이 그 옆에 보면 첫 번째 1번 건물에 1번 그림에서 보듯이 오래된 건물에서 오는 라인이 자연스럽게 우리 여기 새롭게 디자인된 건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해의 방향에 대응해서 또 스카이라인이 3번처럼 만들어지고 2번에 보는 것처럼 그 자기 앞의 공간을 그 보행자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4번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되게 좁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모양이 다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가 이 건물을 디자인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에 따라서 각도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라운드 레벨을 보시면 뒤쪽으로 남쪽으로 계단식 패티오가 있어서 뒷공간과 앞에 스트릿 시 서로 연결이 되는 어떤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되게 그 흥미로운 점은 이 건물이 되게 콘크리트처럼 보이는데 이게 유리 섬유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앞에 레이어와 뒤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뒤는 완전히 커튼월로 플로트 실링 커튼월 건물인 그런 파사드인데 전면에는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어떤 그 루프 스케입이 있습니다. 이 루프로 이렇게 그렇죠. 수직 루프가 아니라 수직 루버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결국 이게 이 건물을 되게 소프트하게 만들고 또 동시에 그 직사광선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파사드 시스템으로도 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뭐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의 한 요소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은 마켓 할인데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습니다. 이것도 또 MVRDB가 디자인했는데요. 그 아파트, 상업, 마켓, 음식점, 뭐 지하 주차장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 주어진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서 어떻게 새로운 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어떻게 도시의 컨텍스트와 이렇게 작동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뭐 역사적으로 마켓이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마켓이 항상 열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마켓을 유지하면서 어, 새로운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아, 이렇게 감싸서 쉘을 만들고 그 쉘 내부가 실내 공간으로서 기존에 형성되어 왔던 그 마켓을 유지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120m 길이에 그폭 70m, 그 다음에 높이 40m의 거대한 오픈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두 개의 광장을 건물로 단절하는 게 아니라 이 쉘이 서로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실내 공간이 그야말로 앞서 얘기했던 프로그램이자 또 그 프로그램들 전체를 통합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건 섹션인데요. 보면 이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그 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싸는 거는 전부 다 아파트고 밑에는 뭐 큰 마트가 있고 또 주로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플랜을 보면 뭐 명확하게 보이는데 남북으로 그 아파트가 있고 그 사이 공간에 이렇게 작은 셀들로 이렇게 마켓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쉘이죠, 쉘이 아파트인데요. 그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펜트하우스까지 의도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입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서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또 그렇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제너레이션도 서로 섞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중간에 뻥 뚫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축으로 양쪽 광장을 도시에서 단절하지 않고 이어주는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바닥에서 시작해서 그 천정으로 이어지는 뭐 일종의 천정이 바닥인지 바닥이 천정인지 모르는 어떤 그런 공간인데 그 영화 인셉션에서 건물이 왜곡되는 뭐 그런 4차원 세계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천정은 도심에 또한 뭐 거대한 아트웍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모든 것들이 섞여서 새로운 경험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곳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 박쥐와 칼새 서식지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구멍을 통해서 상부 구멍을 통해서 이 박쥐와 칼새가 여기에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연을 일종의 그 수용한 거죠. 그 동굴 속에 박쥐와 칼새가 서식하는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면 그 박쥐가 날아다닙니다, 밤에. 그다음에 그 새도 있고 매우 흥미로운 점인데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이제 케이블로
그 앞에 그 뻥 뚫린 그 면을 유리 케이블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 지탱해서 만드는 그런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개방성이 이 프로젝트에 되게 그 중요한 그 비주얼리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와 동시에 이제 뭐 하부로 공기가 유입이 되고 또 높은 층고를 이용해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빠지게 해서 그 자연 순환을 되게 원활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거대한 공간들이 그 에어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매우 신중하게 그 디자인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운상가 사지구 재개발 사업 설계 경기 패키지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7년에 진행됐던 프로젝트고 제가 참여했었고 당선이 되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 이 그 사이트는 세운상가가 옆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면에 사이트 전면에 종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스케일의 시계와 보석 상가들이 있던 블록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고려 시대에서부터 그 도시의 구조가 형성이 됐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시대의 흔적도 남아있는 곳이죠. 그래서 건물 전체의 스케일이 보시는 것처럼 30만 스퀘어미터이기 때문에 워낙 큽니다. 그래서 저 연면적이 30만 스퀘어미터니까 워낙 커서 크지만 어쨌든 작은 박스를 쌓아 올린 것처럼 만들어서 도시에서의 스케일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테라스들을 그린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마치 이게 하나의 공원처럼 보이게 하고 또한 그 그린 스페이스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동선을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결국 그 메스와 메스를 그린으로 이어주는 그런 의도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럼 이렇게 큰 메스에서 그린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 전체의 스케일을 또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옛날 지도인데요. 옛 도시 조직이라고 되어 있고 현 도시 조직 그러니까 그 시계와 그 보석 상가들의 배치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을 그냥 완전히 뭐랄까 쓸어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앞으로 계획되는 새롭게 계획되는 건물의 배치와 동선의 기본적 프레임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가능한 미래의 도시 조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짙은 하얀색 부분이 기본적으로 새롭게 디자인되는 이 블락의 건물들의 배치와 동선을 규정 짓는 프레임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이제 디자인 스트래티지스 and principles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했느냐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도표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12개의 도심 복합 건물의 골, 어떤 가이드라인과 매우 부합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보시면 뭐 recreating 서울 그리드라든지 뭐 historical local asset 그 다음에 embracing, enhancing urban industry 뭐 이런 것들 전부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12가지 고울들과 매우 연관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었냐 하면 도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배치되기보다는 수직적으로 스태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고민 중에 만들어진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도심 여기에서 주요한 프로그램인 뭐 상업시설과 오피스 아파트를 어떻게 수직적으로 연결할까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도심에서는 도시의 컨텍스트 주변의 상황도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점들의 스페셜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제안을 했었고, 어, 그와 동시에 또 사이트 컨텍스트가 수직선상에서 제한한 그 인터페이스들의 위치를 또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층은 우리가 메모리 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했었고, 2층은 브리딩 그라운드, 3층은 플라잉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결국 그린 패스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 연결시켰던 그런 프로세스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보면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그라운드, 브리딩 그라운드, 플라잉 그라운드가 주요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배치돼서 중요한 인터페이스로 작용해서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또 어떤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메모리 그라운드인데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층에 있는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어서 남아있는 큰 길을 전부 남겨서 건물 배치의 기준으로 삼았고 메인 동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청계천을 지하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1층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존중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주변의 가장 중요한 컨텍스트 중에 하나인 광장시장과 연결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마치 시장이 이 안쪽으로 연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 할의 어떤 작동 원리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1층 내부의 큰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마켓 할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를 좀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 큰 공간은 광장시장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약간 기와집 같은 거는 옛날에 여기 있던 건물인데요. 그대로 복원하고 남겨둬서 그 흔적과 기억을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메모리 그라운드 위쪽에 이렇게 있는 상업시설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는 상업시설 그 중간에 브리딩 그라운드라고 해서 세운상가와 바로 연결되는 데크, 그러니까 세운상가의 데크층과 연결되는 우리만의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인큐베이터로 작동을 하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들, 그리고 공방,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마당, 뭐 시장, 뭐 이런 것들을 계획했었고, 어, 이곳은 마치 골목, 밑에 1층과 비슷하게 마치 골목길을 따라서 작은 가게들과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가지고 어, 그 보행자나 여기에 오는 커스터머들의 어떤 경험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 그린이 당연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마치 약간 떠 있는 공원처럼 만들었던 그런 어, 계획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제 잘 보여주는 게 공방시설, 상업시설, 그 다음에 마켓으로 이용하는 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설 시장은 아니지만 그런 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부 그린 스페이스도 같이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의 가장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이자 등치가 제일 큰 오피스, 아파트, 호텔 이런 것들이 있는 프로그램과 그 밑에 상업시설을 연결시키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는 중간적인 프로그램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까 뭐 앞에 두 개의 인터페이스에서 얘기됐던 것처럼 골목입니다.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계속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그 상업시설, 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린, 그러니까 공원으로 이렇게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하면 플라잉 그라운드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뭐 그 하늘 위의 공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늘 정원, 뭐 속된 말로.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이런 거죠. 그 1층, 2층, 그리고 마지막 인터페이스에서 계속 이런 공원의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이 언제든지 사람들이 쉽게 그 액세스하고 또 마치 1층에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도심의 수직적인 이런 적층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세 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렸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은 뭐 절대적 규칙이나 꼭 따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홍대와 같이 복잡한 도시에 이제 계획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도시 복합 시설이 되겠죠. 아, 그렇다고 보니 이런 레퍼런스나 앞서 설명했던 그런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좋은 참고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